자, 쉬는 시간 잘 보냈습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자, 표준어 규정 2 시간이 됐어요. 자, 표준어 규정과 관련돼서 표준어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표준어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위해서라도 우리가 표준어를 해야 된다. 여기가 뭐 이제 뭐 서울적이 아니다. 나 우리 서울적이 아니니까 표준어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래도 경기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표준어를 많이 쓰죠. 시대에 따라서 이 표준어의 그런 어떤 선정 지역들은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통일신라 시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한반도의 어떤 통일을 이루었던 것이 이제 통일신라 아니겠습니까? 통일신라 때는 어느 지역의 말이 표준어로서 전국에 퍼져나갔을까요? 동경, 경주 중심의 말이 전국으로 퍼져나갔겠죠? 그러죠. 그래서 다분히 뭐 또 그 당시에 뭐 또 저 함경도나 이런 쪽으로 그 당시에 뭐 이주에서 또 살았던 사람도 많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가면 대체적으로 경상도 사투리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는 경주 중심의 말이, 그다음에 고려 때는 개성 중심의 말이 표준으로 선정되겠죠. 조선시대 때는 한양 중심의 말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중심의 말이. 앞으로 이제 수백 년 후에, 물론 수백 년이 될지 수십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수도가 이전된다면 결국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큰 쪽에서 그렇지 못한 곳으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공용어다 또는 통용어다, 특히 제2 외국어로서 우리가 선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 그래요. 그것은 그만큼 영어를 쓰는 나라들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나라들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미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영어를 갖다 세계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면, 더 높아진다면, 뭐 누군가 예언가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언가들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2050년 정도 되면 우리 한국이 세계의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들어보면 좀 마음에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때쯤에 내 나이는 몇 살까? 세계의 1등이 되면 내 나이는 1등이 된 한국에서 나이는 몇 살일까? 나는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6.25의 참화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재건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게 아닌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의 그런 경기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그 금메달 따거나 메달 따는 어떤 소위 뭐랄까 내용들이 다양화됐죠. 옛날에는 막 그렇지 못 살았던 시기에는 권투 있잖아. 권투 때리는 거 있잖아. 이런 격투기. 그래서 배고픔을 갖다가 배를 줄여안고 배고프지 않고 해서 가난한 애들이 막 권투가 더 많이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정말 오랜 시간.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메달 따야 뭔가 돈이라도 벌 수 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권투를 해서 권투 쪽에서 격투기 쪽에서 메달을 좀 많이 땄거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동메달 하나인가 그렇게 격투기에서 권투에서 땄다라고 보니까 그만큼 세상은 달라졌고, 과거에는 귀족 중심이었던 것들 있잖아요. 뭐 승마 또는 뭐 이런 어떤 승마뿐만 아니라 또 뭐 양궁 또는 뭐 우리가 펜싱 있잖아요. 수영 이런 데서 막 금메달 많이 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그런 스포츠를 좀 하고 있구나. 또 다양성도 갖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고, 여전히 우리가 휴전선을 갖다가 반대로 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다양성을 좀 갖기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고, 왠지 뭔가 얼굴에 어두운 색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같은 동족으로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탁구 있었어요. 있죠. 복식 경기에서 북한 선수가 졌는데 저기 뭐 그냥 어두컴컴한 데서 한쪽에서 막 울고 있는, 그리고 북한 선수들이 좀 몇 명이 위로해 주는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북한을 찬양하고 저런 게 아니고 같은 동족인데 서로 악수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저렇게 저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루빨리 좀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태양이 남과 북에 고루고루 다 붙여서 하나의 그런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오길 바라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중에 물론 통일사전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 놨긴 했습니다만은 그 통일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힘이 센 곳에서 언어는 전파되는 거니까 우리 남한 언어들이 북한 같은 데서도 상당히 좀 침투가 되어져서 그들을 좀 병화시키는, 따뜻함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특별히 그래서 이 표준어 규정의 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남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표준어 규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역적으로 보면 평양 중심의 말을 표준으로 삼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어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한다지? 문화어. 평양 중심의 말을 문화어라고 하고 우리는 서울 중심 말을 표준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북한 말도 과거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그 지방직이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기도 지역에서는 북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때 북한 말로서 시험이 잘 나왔던 것이 여러분들은 공무원이라고 하잖아. 근데 북한에서는 공무원을 뭐라고 하냐면 정무원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하지? 정무원. 이거 시험이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최근에는 뭐 거의 북한 말과 관련해서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말이 시험 문제 출제될 것은 좀 만무할 것 같아요. 알겠죠? 하지만 공무원을 북한에서 뭐라고 한다? 정무원이라고 한다. 헬리콥터를 직승 비행기, 직접 막 올라가는 거죠. 직승 비행기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거 하나만 여기서 그냥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하고 뭐 최근에 시험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단고기라는 게 있어요. 무슨 고기? 단고기. 북한에서 단고기는 우리 남한에서는 어떤 고기를 단고기라고 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단고기라고 했어요. 단고기. 근데 우리 남한에서는 이 단고기가 뭘까요? 무엇을 북한에서는 단고기라고 했을까요? 이게 나와서 나도 충격받았었어요. 나도 이제 뭐 사전을 갖고 있긴 했는데 북한에서 발간된 어떤 사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뭐 국어적인 것도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사전도 필요하겠다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소 때 북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경기도 지방직 시험에. 그래서 이게 그랬어? 뭐 내가 답은 맞췄긴 했지만 이게 그거였나? 라고 할 정도로 내가 충격받았다. 이게 뭐냐면 개고기를 북한에서는 단고기라고 하는데 알겠어요? 단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개고기 먹으러 갑시다. 요즘은 우리 개고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고 개고기를 먹지 말자. 식용금지법까지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북한에서는 그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북한 사전에 단고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설명 이렇게 해놨어요. 직접적으로 개고기라고 말은 하지 않고 어떤 맛있는 고기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단고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와서는 북한 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그렇게 출제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자, 그렇다면 표준말 규정 2 시간 182페이지 준말입니다. 자, 우리가 준말과 본디말이겠죠. 본디말이고 그것을 줄여 쓰는 말이겠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말을 갖다 줄여 쓰는 요즘에 더 심각해졌죠. 말을 갖다가 줄여 쓰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해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마치 외계어처럼 들리잖아. 못 알아듣는 경우 있어요. 그 말이. 그래서 풀어줘야, 그걸 풀어줘야, 뭐 줄여 쓴다, 압축해 쓴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갑분사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러잖아. 그렇지? 평소 때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갑분사. 뭐예요, 시작? 그러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갑분사. 많이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일반, 그렇게 많이 젊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갑분사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들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줄여 쓰는 것들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실제 방송 같은 데서도 줄여 써서 근데 줄여 쓰는 데도 불구하고 나도 우리 아이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때 우리 아이들이 줄여 쓰면 무슨 말이니? 라고 꼭 되묻게 되는 그게 통역을 해줘야 되는 뭐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 당시도 그런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던 모양이지. 언중들이.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게 쓰면 안 돼. 너무나 변형하다 보니까 본 뜻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라는 것도 있고 이 정도는
줄여 써더라도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겠다 해서 줄여 쓴 것이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그걸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준말과 본뒷말 둘 다 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밑줄자 준말말을 표준으로 삼는다. 밑줄자 준말말을 표준으로 삼는다. 그렇죠? 우리가 귀치 않다 이런 말 잘 안 쓰죠. 귀치 않다라는 말 쓰지 않죠, 다 같이. 이런 점에서 보면 결국 귀찮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렇죠? 귀찮다. 그래서 준말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것. 그다음에 또아리가 아니라 또아리, 무가 아니라 무. 이 정도는 다 알죠. 여러분들 무김치라고 하지 누가 무김치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정도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또아리라는 것은 두 가지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뱀에 있어서 또아리 치고 있다, 또아리 치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아리 치고 있다면 틀리게 되고요. 또 또아리란 말은 우리가 어떤 물동이 있죠, 옛날에 물동이를 갖다 이을 때 그 물동이가 바로 머리에 닿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고정하기 위해서 뭔가 물동이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여기다 머리 위에 얹는 것이 있어요. 그걸 또아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다시 또아리. 그래서 또아리는 두 가지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보게 되면 요즘에 누가 새앙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생쥐라고 하고, 또 누가 소리개를 뭐라고 한다 시작? 솔개라고 하지. 누가 소리개라는 사람 없지? 솔개처럼 노래도 있잖아, 그렇죠? 또는 우리가 과거에 활동했던 가수 가운데 솔개 트리오 있어 없어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다. 시작. 너무 오래된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솔개가 맞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온가지가 아니라 온가. 이때 줄일 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의할 것 중에 뭐냐면 몸이 준다는 거. 어떤 단어를 줄일 때는 대체적으로 자음이 준 게 아니라 뭐라 준다? 몸이 준다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음절수를 줄이니까 당연히 몸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국어의 음절은 모음 단위야, 모음 단위. 모음 하나면 음절 하나가 있다. 모음 두 개면 음절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뭔가 줄여진다는 것은 뭐가 주는 것이다? 모음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문리 가운데 본뒷말을 줄일 때 대체적으로 자음이 준다. OX, X입니다. 자음이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준다? 모음이 준다라고 해야 맞다라는 거. 그래서 온가지, 모음이 줄여서 온갖이라고 하는 거죠. 장사치가 아니라 시작. 장사치. 같은 길에 모음이 연복되니까 사에서 아치에서 아가 계속 반복되지요. 그래서 장사치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오히려 준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라면 그 밑에 박스 속에 있는 내용은 본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 즉 본뒷말을 표준으로 삼는 경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알아둘 것 밑줄자 귀이게. 시작. 귀이게. 귀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시작. 귀이게 그대로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된박이 아니라 뒤응박. 뒤응박이라는 말 기억해 두고, 또 하나 할까요? 부럼이 아니라 부스럼. 자, 부스럼의 밑줄자. 자, 이 부스럼이라는 것은 몸에 뭐가 종기가 났을 때, 자, 몸에 종기가 났을 때 뭐라고 한다 시작. 부스럼이다, 부럼이다, 부스럼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자, 몸에 종기가 났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부스럼이 난다. 내 말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줄여서 부럼이 났다 하면 틀립니다. 다만 부럼이라는 것은 소위 정월 대보름에 먹는 견과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때의 부럼은 그대로 부럼을 쓰지만 부스럼의 줄임말 부럼은 쓰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음에 여러분들 수두룩하다 밑줄자. 수둑하다. 우리 가끔 줄여가지고 수둑하다. 야, 정말 여기에 뭐가 좀 많다라는 뜻을 때 수둑하다 하는데 잘못된 거야? 수두룩하다. 시작. 수두룩하다. 이것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라고. 과거에 수둑하다, 수두룩하다 둘 다 쓸 때가 있었겠지. 하지만 점점점 수두룩하다라는 본뒷말을 쓰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부러 줄임말을 갖다가 쓰지 않도록 그렇게 표준으로 정한 겁니다. 수두룩하다가 맞다. 하나만 더 할까요? 그 밑에 보면 퇴방맞다라는 말이 있어. 뭐가 있다지? 퇴방맞다. 그 다음에 일구다. 밭을 일구다. 있어 없어요? 밭을 일다가 아니라 시작. 일구다 할 때 일구다도 밑줄자. 그 편집이 좀 잘못돼서 좀 붙어 있는데 좀 따로 떼어주기 바랍니다. 일구다가 맞고, 또는 퇴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퇴방맞다야. 알겠지? 가끔은 며느리로 들어갔다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갔다가 결국 뭡니까? 쫓겨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퇴방맞다. 시작. 퇴방맞다. 퇴자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3페이지 보니까 준말과 본뒷말 둘 다 표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죠. 대표 잉글리시 가운데 야, 거짓불을 갖다 늘어놓다, 거짓불이를 늘어놓다. 알겠지? 거짓불이, 거짓불. 기억해 두고, 노을과 노을, 막대기와 막대.
그다음 머무르다와 머물다. 특별히 그 머물다와 머물다 밑줄짝 해놓으시라. 외우다와 외다 밑줄짝 해놓으시라. 물론 막대기도 맞고 막대도 맞아. 그렇다면 거기 머무르다 머물다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춤법과 연결돼서 나옵니다. 맞춤법과 연결져서 나옵니다. 맞춤법과. 그게 뭐냐면 다음 같은 거 있죠. 머무르다. 자, 이게 본뒷말이죠. 이걸 줄여서 뭐가 준다고 주로 줄 때는 모음이 준다고 했어요. 음절수가 줄여지는 거니까 음절은 모음과 일치하는 거예요. 모음수와 음절수는 일치한다. 그래서 줄여줄 때는 모음이 준다. 모음이 줄었죠? 의가 줄었지? 그래서 머물다가 된 거야. 머물다가 했다. 또 있습니다. 서두르다. 서두르가 줄이면 다 같이 뭐가 된다? 다 같이 서둘다가 된다. 그 다음에 서투르다가 줄면 뭐가 된다? 다 같이 서툴다가 된다. 정리됐죠? 이런 것들 하나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런 말도 있어요. 짓무르다. 상처가 짓물 때 있어 없어요? 있지? 짓물러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칫 짓물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다음 중에서 본뒷말과 준말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만 맞냐면 짓무르다만 맞는 걸로, 상처가 물렀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짓무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중에서 본뒷말과 준말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짓무르다. 이걸 답해. 짓무르다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소리상으로 볼 때도 크게 의미상 차이가 생겨 안 생겨? 머물다,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둘다, 서투르다, 서툴다.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호는 다 인정했어요. 본뒷말과 준말을 다 표준으로 인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왜 이것을 따로 빼서 좀 설명하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는 연휴 동안 고향에 머물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문장 가운데.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냐 틀린 문장이냐 이걸 물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는 연휴 동안에 어디에 머물렀다. 시작. 고향에 머물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이게 제 문제야. 이게 연결되는 거지. 그렇죠? 자, 뭐가 맞을까요? 맞다 틀리다? 뭐 하긴 한번 틀렸으니까 썼겠지. 그렇지? 틀렸다. 이게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머물렀다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뭘 배우는 거죠? 약간 문법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이미 촬영하겠으니까 그것을 좀 듣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물론 다시 돌아가서 문법을 다시 또 배울 날이 또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한다면 이거 되겠죠? 머무르 플러스 자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규칙이냐 불규칙이지 않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넣었을 때 어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가 탈락합니다. 어간에 있던 리을이 넘어가서 러가 되고 여기 어간에 리을이 첨가돼서 우리 평소 때 뭐라고 하지? 머물러라고 하죠. 이것을 소위 무슨 불규칙 용어냐 하냐면 르 불규칙 용어이다. 시작. 르 불규칙 용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르 불규칙 용어냐. 그럴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항상 활용할 때는 본래의 모습에서 활용해야 돼. 알겠어요? 본래의 모습에서 활용해야지. 이미 변한 것을 통해서 활용하게 되면 완전히 뭡니까? 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 그래서 원칙을 정한 거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는 본말로부터 활용한다. 알겠지? 왜? 모음이 붙으면 변화가 된단 말이야. 에?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음절이 추가되다 보니까 소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본말로부터 뭐 한다? 진짜 활용하게 된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다 쓰면 안 돼. 여기다가 준말에다 이렇게 쓰면 뭐가 돼? 니을이 넘어가니까 소리가 달라질 수 있어. 머물어. 알겠죠? 이상하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자음이 왔을 때는 상관없어. 준말이든 본말이든 전부 다 본말이든 준말이든 전부 다 표준이니까 여기다 자음이 왔을 때는 머물다 다 쓸 수 있어. 알겠습니까? 뒤에 뭐가 왔을 때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는 다 쓸 수 있다. 그러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는 항상 본말로부터 활용하게 된다. 됐나요? 그래서 머물었다가 아니라 다 같이 시작. 머물렀다라고 하면 이것이
맞춤법에서 가끔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됐나요? 흔히 나오는 거야. 자, 그런 점에서 그 부분 좀 기억을 하면 되겠고, 더러는 자 183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게 되면 거기 하나 더 추가하고자 외다와 외우다. 시작. 자, 외우다와 외우다도 마찬가지야. 둘 다 포준어로 인정됩니다. 원래 이제 외다가 맞는데 외우다가 맞는데 자, 모음 우를 줄였죠? 모음을 줄여서 외다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외우다와 외우다 뭔가 좀 빨리 말하게 되면 외우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굳이 외우다와 외다가 소리상 크게 별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경우는 둘 다 맞다고 처리하게 된 겁니다. 내 말 알겠죠? 그래서 잘 정리 좀 해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잘 봐봐. 칠판 주목해봐. 태우다가 있어. 알겠지? 태우다가 있는데 태우다에 대해서 태다. 잘 한번 해볼까요? 태우다 완전히 소리가 달라져 버리지. 태우다와 태다는 소리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것만 인정하는 거야. 외우다 비슷해. 그래, 이것만 인정해 준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활용은 모음으로 시작되면 외우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 어가 오게 되면 뭐가 된다 이것이 외워가 되기도 하고, 외다라는 말에 어가 오게 되면 시작 그래서 외워 다 둘 다 쓸 수 있도록 했어. 정리됐지? 이것만 그렇다냐. 이것만 알겠지? 나머지는 안 돼. 이거 태우다에 대해서 태다 안 되잖아.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제우다에 대해서 제우다와 제다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지. 그래요. 그러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만 인정한다. 시작. 외우다와 외다만 인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하면 되겠다. 더러운 우리가 생각해 둘 수 가운데 그 밑에 보면 줄임말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거기 보면 그만두다에 대해서 시작. 간두다 또는 관두다 둘 다 쓸 수 있다. 모음을 준 상태에서 그만두다 또는 뭐다 시작. 관두다, 간두다, 관두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양이에 대해서 뭐가 있다지? 괭이. 아까 괭이라고 했지. 그러나 살괭이가 아니라 다 같이 시작. 살괭이. 그때는 괭이라고 적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밖에 들이밀다에 대해서 디밀다 다 같이 들이밀다. 이것이 밑줄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들이밀다, 디밀다.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헷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줄였으면 안 되는 말 있어 없어요? 있죠. 이 경우에 가장 밑줄적인 것이 뭐냐? 거기 물론 갑작스러운 것도 있지만 사랑스러운의 밑줄짝에 나와. 사랑스러운. 과거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필리핀의 노래였던가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같은데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어떻게 보면 사랑스러움보다는 사랑스러니 좀 더 리드미컬하게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줄여서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내 조국,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런이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우리 어법이 어긋나는 거야. 왜 그러냐? 잘 봐봐. 활용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기본형이 뭐기 때문에? 기본형이 자랑스럽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기본형이 자랑스럽다 해서 활용된 말이, 그래서 자랑스럽했다가 뭐가 오게 되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게 되면 비읍이 뭘로 바뀐다? 우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이 돼야 돼. 알겠지?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뭡니까? 우를 갖다가 줄여가지고 자랑스러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랑스러운. 시작. 자랑스러운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 자랑스러운 또는 사랑스러운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잘 알아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많이 학생들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우다, 세다. 밑줄자. 세우다, 세다. 이거는 줄이면 안 돼. 세우다를 쓸 자리에 세다를 쓰면 안 돼요. 많이 틀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다라는 말이 있고 세다가 있고 세다, 세우다 있어요. 자, 이거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이거는 타동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세다. 야, 뭐 저기 날아가는 것이 세다. 이 세다가 아니라 세다. 이때는 뭐냐? 그래서 아예 안으로 하겠지. 밤이 새다. 밤이 새다. 알겠지? 날이 새다. 있어 없어요? 점점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밤이 새다야. 그러나 세우다는 뭐냐? 세우다는 밤을 세우다라고 해야 돼. 타동사야. 밤을 꼬박 세우는 것을 세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야 돼. 여기다 넣어도 맞는 것 같잖아. 봐봐. 딱 넣어봐. 밤을 새다. 나 어제 밤을 샜어. 밤을 새. 이렇게 설명해야 돼. 이건 잘못된 거다. 알겠지? 밤을 새다가 아니라 시작. 밤을 세우다고. 세다 쓸 때는 자동사니까 밤이라고 해야 된다. 이것은 혼동하기 신물 관련돼서 같이 나오는 거지. 하나만 더 할게. 피다란 말이 있고 뭐가 더 낫지? 피우다가 있어.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피다란 말은 뭐냐면 이것도 자동사야. 자동사와 그래서 타동사의 구별. 타동사는 목적어가 요구되는 거니까. 피우다는 뭐다 낫지? 타동사. 됐나요?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할 줄 있어야 했는데 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제컨대 꽃이 피다. 꽃이 저절로 피는 거지. 꽃이 피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피우다는 뭐냐면 목적어가 와야 돼. 꽃을 피우다 그래. 꽃을 피다가 아니라 시작. 꽃을 피우다. 꽃을 피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사동적 의미를 갖고 있는 피다의 사동사야. 그러면서 목적어가 요구된다. 왜? 사동사는 타동사와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을 피우다. 자, 있습니다. 안 좋은 거지만 바람을 피우다. 다 같이 바람을 피우다. 알겠죠? 다 피우다 써야 돼. 목적어가 와야 돼. 또 하나 쓴다면 뭐냐면 여기다가 쓴다. 담배를 피우다. 담배를 피우다라고 그래야 돼.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 라고 해서 피다를 쓰는데 잘못된 거다. 알겠습니까? 담배를 피우지 마 그래야지. 담배를 피지 마 하면 틀려요.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많이 헷갈리죠? 네,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들이 그래서 시험이 다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꾸 보고 또 보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지? 우리가 시험을 볼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평소 때 그냥 담배 피지 마 해도 의사소통 되잖아. 근데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어요? 자, 그 밑에도 봅니다. 뭐 이리로 해서 일로 가면 저리로 해서 절로 되죠. 근데 줄여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로에 대해서 알로 가면 돼. 알로 가면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이리로 해서 일로 가면 돼요. 저리로 해서 절로 가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리로 해서 글로 가면 돼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로 해서 알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준말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단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 단수 표준어는 둘 중에 하나만을 표준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을 표준 삼는 것이 있고, 복수 표준은 둘 다 뭔가 좀 그 어떤 그 세력이 좀 비슷하니까 둘 다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복수 표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단수 표준입니다. 자, 내가 체크해 주는 것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밑줄 해놔요. 첫 번째. 귀걸이. 다 같이 귀걸이. 이 귀걸이는 자칫 귀의 꼬리라고 하는 경우는 잘못된 거야. 귀걸이나 하나 더 쓴다면 귀걸이. 시작. 우리가 장신구를 얘기할 때는 주로 귀걸이라고 하고 귀에 거는 것을 귀걸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은 귀걸이도 귀를 장식하는 걸로 인식하게 돼서 그래서 귀걸이, 귀걸이 다 맞게 처리했습니다. 맞습니까? 복수 표준이야. 다만 안경과 관련돼서는 안경은 그 뒤가 안경을 거는 거지. 그럴 때는 귀걸이라고. 안경 귀걸이가 맞지? 안경 귀걸이는 틀려. 알겠습니까? 다들 알겠죠? 귀걸이라는 개념으로서 장신구로서 귀걸이는 같이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안경과 관련해서 안경 귀걸이라고 해야지 안경 귀걸이면 틀린다고. 내 말 이해돼요? 자, 알아둬요. 그것은 반드시 용도가 있잖아. 그렇지? 장식용이 아니잖아. 안경은. 그래서 안경 귀걸이라고 한다. 자,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 꼭두각시. 꼭두각시가 아니라 다 같이 꼭두각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우리는 축구 중계냐 뭐 중계를 볼 때 거기 밑에 북한에서 상영된 그런 영상을 보니까 우리를 괴뢰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괴뢰. 그래야 그래요. 그 괴뢰가 일종의 꼭두각시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국주의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나라다 해서 남한 괴뢰, 남한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그냥 괴뢰라고 써놔서 상당히 논란이 됐다. 한민족끼리 좀 그렇게 해야 될까? 옛날에는 그냥 북한, 남한 이렇게 표기했단 말이야. 근데도 북한도 또 이번에 또 우리나라가 북한 그랬더니 막 거기에 대해서도 난리 펴요. 북한 인민 뭐 공화국인가 뭐 그렇게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해야지 무슨 북한이라고 그래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북한 쪽에서 따졌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이 이번에 아시안 게임 같아요. 자, 거기 보면 꼭두각시 알아둬요. 꼭두각시. 남의 조종을 받는 걸 꼭두각시라고 하잖아. 그래요. 그것을 꼭두각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대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 밑으로 가면 망가뜨리다. 다 같이 있습니다. 망가뜨리다. 망가뜨리다 그래야 되는데 잠깐 망가뜨리다 하는 경우죠. 잘못된 거야. 망가뜨리다가 맞다라는 것도 알아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본세라는 말의 밑줄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초성을 된소리화 시켜서 본래 모습이라는 뜻이야. 본 생김새를 본세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본 생김새를 뭐라고 한다 하시지? 본세. 본세하고는 그래야 되는데 가끔 본세하고는 이런 말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앞에서 거선 소리나 된 소리를 표준어로 하는 그런 측면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언어 정책에 있어서는 애사소리로, 평음으로, 보통 소리로 하는 것이 경향인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아십니까? 그러나 그 이외에 있어서는 뭐다? 가급적인 뭐다? 본세보다 뭐다? 시작? 본세, 애사소리를 표준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잖아. 그래요. 그런 원칙을 지켜서 본세가 아니라 시작? 본세라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봉숭아. 자, 요즘에 그런 어떤 정서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봉숭아가 있어요. 봉숭아와 같이 쓸 수 있는 말에는 봉선화가 있어요. 물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죠? 그 봉숭아입니다. 봉숭아. 우리나라에 가곡에 있잖아요. 봉숭아. 근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틀린다 이것을? 자칫 봉숭화라고 하면 틀리게. 알겠어요? 봉숭아 아니에요? 봉숭아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것이 있어요. 채송화가 있고 채송화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채송화가 맞을까요? 채송화가 맞을까요? 이거는 이것이 맞아요. 채송화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보면 주의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옆에 그 날개단에 보면은 OX 문제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죠? 그걸 통해서 맞냐 안 맞냐 여러분들이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상판대기 밑줄자. 이거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이것도 상판대기. 상판대기가 맞느냐?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도 상판대기 맞아요. 자, 가급적이 뭘로 나왔지? 평음, 보통 소리를 표준으로 인정하는 경향에 의해서 상판대기가 맞아요. 그런데 자꾸 뭐 하는 사람이 있더라? 앞에 어두초성을 갖다가 쌍판대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잘못된 거다. 마찬가지야. 상판까지는 다 왔는데 뒤를 갖다가 떼기라고 하면 틀린다. 알겠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 판자가 있어. 이 판자를 속되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떼기를 쓰거든. 세기. 이마 우리 신체를 좀 속되게 얘기할 때 떼기를 쓰지. 아니 떼기라나 빼기. 이마 빼기. 시작. 이마 빼기. 알겠지? 또는 볼을 속되게 얘기할 때 떼기를 쓰지. 볼떼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서 자칫 뭐라고 하면 틀린다? 상판 떼기라면 틀린다는 거 알겠지? 상판 대기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얼굴을 속되게 이럴 때 쓰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판 대기라고 한다. 다만 판자는 판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니까 판자 떼기. 이마를 속되게 이를 때 이마 빼기. 뭐 또 있잖아. 코를 속되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 너는 코빼기도 안 보여주냐? 이런 말 있어 없어요? 있지. 그때도 코빼기라고 써야 돼요. 정리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볼떼기. 볼떼기가 아니라 시작. 볼떼기라고 한다는 거. 이것들도 기억을 해두라. 그래서 서로 헷갈릴 수 있잖아. 우리가 평소 때 발음할 때 잘못 발음하다 보니까 그것을 옮겨 적을 때 문자로 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할 때가 더러 있다 없다? 있다. 상판대기는 뭐의 본래 말이다. 시작. 뭐의 속된 말이다? 얼굴이라는 말의 속된 말이다. 라는 측면을 기억해두면 되겠고 판자의 속된 말은 판자 떼기라고 한다. 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곱이 있지. 곱을 속되게 할 때 뭐라고 그래요? 곱으로 먹었다 있잖아. 곱으로 먹었다. 그것을 갖다가 속되게 할 때 곱빼기라고 한다고. 알겠지? 곱빼기라고 하잖아 우리가 보통. 짜장 곱빼기 먹었다. 짜장 곱빼기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곱빼기는 보통에 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더 받습니까? 2배입니까? 아닙니까? 이더라고. 내가 어느 지역에 갔다가 아주 요리가 자장면이 맛있다고 해? 자장면 하기도 하고 짜장면 하기도 하는데
둘 다 허용해 줬어요. 예, 자장면, 짜장면. 외래표기법상 원래 자장면이 맞았는데 언종들 자꾸 짜장면 하다 보니까 그 된소리 된 것도 인정해 줬어. 그것도 하나 알아둬. 그거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맛있어요? 그래서 욕심에 곱빼기를 시켰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가격이 그래서 나는 고비된 줄 알았어. 만약에 보통 7,000원이다, 8,000원이다. 그때 내가 간짜장을 갖다 시켰거든. 그 간짜장 곱빼기면 더 받을 거 아니야. 보통 7, 8,000원 되잖아, 간짜장.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 간짜장 7, 8,000원 더 가나? 8,000원 쪽 갑니까? 그러면 고비면 16,000원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최소한 15,000원 받아야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8,000원이었다면 9,000원 받더라고. 1,000원 올려받더라고. 알습니까? 그러면 뭐 곱빼기 시키지. 그래. 예? 그런데 만약 얌체 같으면 돼야 한대. 두 사람이 와가지고 곱빼기 시켜 나눠 먹으면 돼야 한대.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1인당 한 사람씩 시키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딱히 그런 표를 안 해놨더라고. 그래서 또 곱빼기 시켜서 먹었던 경험이 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고기 하나 꼭 알아둬요. 상판대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갑시다. 밑에 가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올시다. 밑줄자 올시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뭐 높이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하는 쓸 수 있는 것 가운데 나는 김씨 올시다. 시작. 아예 그때 써놔. 김씨 올시다. 나는 김씨 올시다. 김씨 올시다. 뭐다 시작. 김씨 올시다. 근데 상대방이 나는 김씨 올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럴 때 올시다가 맞지 옳습니다를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거든. 이쪽에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그 밑에 아까 했던 내용 나오네요. 그죠? 미둘자. 거기 보면 잠투정이라고 해야지. 잠투세가 심하다 하면 안 됩니다. 잠투정이고요. 그 다음 밑에 진물어다 나오지? 아까 준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거리. 자, 농지거리는 농이죠. 장난기 있게 하는 말을 농이라고 하잖아. 그럴 때 그 농을 속되게 얘기할 때 농지거리라고 해요. 자칫 그 농지거리를 농직거리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농직거리가 아니라 시작. 농지거리.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온 적 있어. 농을 속되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시작. 농지거리. 그래야 돼. 알겠지? 근데 이것을 농직거리에서 틀린 적이 있어. 알겠습니까? 농직거리가 아니라 시작. 농지거리. 우리가 평소 때 발음할 때 자꾸 농직거리 이렇게 발음할 때가 있거든. 잘못된 거다. 농지거리. 다 같이 시작. 농지거리. 밑줄짝 해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밑줄짝 해놔요. 담배꽁초. 다 같이 담배꽁초. 담배꽁초라고 해야지. 담배꽁초라고 하면 틀리다. 꽁추가 아니라 꽁초. 그 다음 밑에 뒤져내다. 시 밑에 나왔죠? 뒤져내다가 아니라 시작. 뒤지다에서 나온 말이야. 뒤지어내다의 줄임말이야. 뒤져내다. 뒤지다. 뭔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찾는 경우 있어 없어요? 특히 도둑들이 찾을 때 뭐다? 뒤지다 하지. 또 뭔가를 찾을 때 뒤지다 하지. 그럴 때 뒤지다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뒤져내다 그래야지. 뒤어내다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185페이지. 자, 거기 보면 잘 알아둬요. 시험에 출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버젓이라는 말이 있어. 밑줄자 버젓이란 말은 뉘연이가 아니라 버젓이. 버젓이 나타났다. 뭔가 좀 당당하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인데 버젓이.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부각이라는 말이 있죠. 흔히들 다시마 저반이라고 하는데 부각을 표준으로 한다는 점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밑줄 해놓으면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그 밑에 하나 더 밑줄장 해놓으실까? 불구락 풀어라. 자, 우리 국어에서 소위 자모의 순서를 보면 먼저 예서 소리가 나오고 거선 소리가 뒤에 나오죠. 따라서 푸르락 불구락 하지 않고 시작. 불구락 푸르락이라고요. 맞다. 흔히들 잘못 알고 푸르락 불구락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다. 불구락 푸르락. 예서 소리가 먼저 나오고 거선 소리가 뒤에 나오니까 그 자모의 순서에 맞춰서 불구락 푸르락이라고 해야 맞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이런 부분도 나오죠. 손목시계. 아니, 샛별 하나 빠졌네. 중간에 샛별이 있습니다. 밑줄자. 샛별. 자, 우리가 새벽녘에 그 서쪽인가요? 그쪽에 아주 밝게 뜨는 별이 있죠. 그걸 샛별. 다른 말로는 금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금성을 샛별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비너스, 샛별, 뭐 금성 쓸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새벽별은 북한에서 쓰는 말이에요. 북한에서.
그래서 북한에서 옛날에 운동 가운데 새벽별 보기 운동도 있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새벽별은 북한에서 쓰는 말이다. 자, 잘못하면 잡혀갈 수 있으니까 새별이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새별 같은 눈동자 그려야지 새벽별 같은 눈동자면 틀립니다. 유난히 새벽에 별이 더 밝게 반짝반짝 비추죠. 잘 남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손목시계. 팔목시계가 아니라 손목시계. 그 다음에 밑으로도 갑시다. 밑에 가면 신기롭다. 밑줄자 신기롭다. 신기롭다. 있습니까? 자, 신기라는 말하고 저쪽 써놔. 신기라는 말이 있고 신비라는 말이 있어요. 자, 신기는 이렇게 신기롭다, 신기하다 이 둘을 쓸 수 있어. 신기롭다, 신기하다. 그러나 뭐는 쓸 수 없느냐? 신기스럽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신기스럽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반면에 신비는 신비롭다, 신비스럽다, 신비하다 다 쓸 수 있어. 알겠지? 신비는 다 쓸 수 있지만 신기는 신기스럽다는 인정하지 않는다. 됐어요? 이 부분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밑줄자 쌍동밤. 자, 보통 우리가 쌍둥이 할 때는 음성몸 형태를 갖다 표준으로 인정했지만 쌍동밤 있죠? 쌍동밤은 밤소리가 있을 때, 밤소리가 있을 때 여기에 밤이 들어있고 여기에 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끼어있는 거 있어 없어? 있지? 이것을 갖다 쪽밤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쌍동밤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다시 쌍동밤. 왜? 양쪽을 다 닮았잖아. 알겠지? 양쪽을 다 닮아서 이쪽에 이쪽 모습 닮았고 이쪽에 이쪽 모습 닮을 거 아니야. 그래서 쌍동밤이다라고 한다는 거 밑줄 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의미적인 걸 알아도 안담이 씌우다. 안담이 씌우다는 표준어로 시험에 나왔다기보다는 어휘적 의미를 묻는 문제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안담이 씌우다는 제가 담당할 책임을 남에게 넘길 때 안담이 씌우다를 쓴다는 거 밑줄 작해 놓으시고 기억해 들어요. 다음에 예벌레가 있습니다. 어린 벌레가 아니라 예벌레가 맞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펀뜻이 아니라 언뜻 밑줄자. 그 다음에 옆에 언제나. 자, 언제나를 가끔 노다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노다지 사투리입니다. 노다지가 언제라는 의미로 쓰면 사투리야. 다만 노다지가 다른 의미로 쓸 때는 다른 표준어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노다지를 캔다 할 때 있어 없어요? 금 캔다 있지? 그때의 노다지는 금의 의미일 때는 표준어야. 하지만 언제라는 의미로 쓸 때는 비표준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186페이지.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단수 표준어에 대해 배웠다. 단수 표준은 그 둘 중에 하나를 표준으로 삼는 경우라면 이제는 복수 표준은 그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다 표준으로 삼자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내, 얘 있죠. 이거는 보통 이 지구에 반한 남자, 우리 한국에도 남자가 반, 여자가 반 할 수 있죠. 보통 남자들은 얘라고 많이 대답하고 군대 같은 데서 네 하면 엄청나게 혼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네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표준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보통 남자들은 예, 여자들은 네 많이 표현했는데 둘 다 맞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또 쇠가 있습니다. 쇠에 대해서 원래 이제 쇠가죽이다, 쇠기름이다 할 때 소와 관련될 때 쇠를 다 썼던데 쇠가 들어갈 자리에 다 소도 쓸 수 있다. 알겠지? 소가죽도 맞고 쇠가죽도 맞고. 알겠지? 우리 그 곤충 가운데 뭐가 있어요? 쇠덩굴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쇠가 들어가니까 솥덩구리도 맞다고 처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쇠덩구리, 솥덩구리 이렇게도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입니다. 어감의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어감의 차이를 인정하여서 언어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서 둘 다 인정하는 경우 있죠. 거슴츠레, 개슴츠레, 고린내, 코린내, 곡가신, 꽃가신 다 인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특히 꽃가신을 더 조심해. 우리가 대체적으로 애사소리 형태를 갖다가 표준으로 삼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 경우에서는 된소리. 너무 기쁜 나무지. 알겠습니까? 너무 기뻐져. 왜냐하면 지금은 신을 아무 때나 사서 신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선생이 어렸을 때도 사실 신을 자주 사지는 못했어요. 명절날 때 이렇게 신을 사주는 경우를 볼 수 있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머릿맡에 새 옷과, 알겠어요? 새 신을 갖다 딱 놓았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신을 신고 그 옷을 입고 얼마나 즐거웠던지. 무슨 말 알겠죠? 옛날에는 내복만 사줘도 기분이 좋았어요. 어릴 때 사진 보니까 내 동생하고 내 여동생인데 여동생하고 나를
내복을 사줬더라고. 너무 좋은 나머지 그 내복 입고 밖에 나가서 놀던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 했습니까? 내복만 입은 사진이. 야, 그런 것들이 곡가신이다. 뭐가 다시? 곡가신. 알아두표가 있겠고, 그 밑에 꺼리마다 깨르마다. 시작. 꺼리마다 깨르마다. 그와 관련돼서 하나 더 써놔. 그러다가 꺼림직하다. 시작. 꺼림직하다. 꺼림직하다. 그 다음에 꺼림칙하다. 직하다도 맞고 칙하다도 맞습니다. 꺼림직하다. 꺼림칙하다. 또 있습니다. 깨름하다도 맞으니까 깨름직하다, 깨름칙하다 다 맞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꺼림하다 맞고 깨름하다 맞아요. 거기다가 전미사 직하다, 칙하다 다 써도 맞는 말이다. 됐나요? 그 부분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기 전 하나 더 가장 시험이 잘 나왔던 나부랭이. 시작. 나부랭이 별 3개. 나부랭이 별 3개. 자, 나부랭이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 나부랭이, 너부렁이. 알겠죠? 이 부분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하도 해. 그래서 아예 외워야 돼. 이거는 나랭너렁, 나랭너렁. 이거 외워야 돼. 나랭너렁. 왜냐면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더라도 맞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거든. 나부렁이. 시작. 나부렁이. 해도 편하거든? 그 다음에 사람들 자꾸 나부렁이라고 하는 경우는 잘못된 거야. 나부랭이. 시작. 나부랭이고 너부렁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기억할 때 나랭너렁. 시작. 나랭너렁. 이와 같은 것도 있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두 가지. 이거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있어. 두리뭉실. 두리뭉실이 있고 두루뭉술이 있어. 두루뭉술. 알겠죠? 이 경우 너 헷갈릴 수 있어요? 자칫 이 경우를 섞으면 안 돼요. 이 경우를 갖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섞이면 틀려요. 앞에 이가 나오면 뒤도 이, 앞에 우가 나오면 뒤도 우 이렇게 해놓아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두리뭉실, 두루뭉술. 정리됐나요? 이우. 시작. 이우.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 리실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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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랭너렁, 리실리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되지 않겠나. 이거 헷갈려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다음에 모양은 같지만 뜻이 같은 말들 가운데 명사인 경우에 있어서 조심할 것 중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거기 밑줄자 가뭄과 가물. 가뭄과 가물. 가뭄도 맞고 가물도 맞아. 우리는 흔히들 뭘 많이 쓰지? 가뭄을 많이 쓰지. 그래요. 가물 많이 쓰는데 우리가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날씨가 뭐다 시작. 날이 가물다 쓰지. 가물다. 가물다. 가물다 해서 이것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어간. 이것을 어미라고 하는데 보통 가물다라는 어간 자체가 명사로 돼버린 거야. 명사. 그래서 가물됐지. 이런 가물 같은 명사를 과거 7급 시험에 나왔는데 어간 명사라고 그래. 무슨 명사? 어간 명사. 아예 어간 자체가 명사로 전환돼 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가뭄도 맞고 가물도 맞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고깃간, 푸죽간. 자, 고깃간, 푸죽간 기억해도 푸죽간을 조심해야 돼. 살짝 트릭을 써갖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시험에. 푸죽간은 고깃간인데 푸죽간을 갖다가 원래 간 공간을 나타내는 말로서 전미사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칫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살짝 속여서 나왔어. 푸죽관 식당으로 관자 틀려요. 푸죽관이 아니라 시작. 푸죽간.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름 나오죠.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나중에 고가옷이다, 때때옷이다. 같이 쓸 수 있어요? 고가옷, 때때옷. 그 다음에 넝쿨. 이거 잘 나왔죠. 별 5개. 자, 거기다 맞춰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맞춰가지고. 담쟁이, 덩굴. 자, 담쟁이, 덩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넝이 나왔을 때 쿨을 씁니다. 담쟁이, 넝쿨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담쟁이, 덩굴, 담쟁이, 넝쿨.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정리됐습니까? 참고해 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것. 돼지감자, 뚱딴지, 밑줄자. 돼지감자, 뚱딴지. 자, 여러분들 그 돼지감자 성인병에 좋다고 우려 차로 마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돼지감자. 돼지감자를 달리 뚱딴지라고 그래요. 뚱딴지. 돼지감자 꽃은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 그러나 실제 열매는 못생겼다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 가운데 열매가 이렇게
못생길 수 있느냐 해서 결국 뚱딴지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엉뚱하다, 뚱딴지. 생각나? 그래서 뚱딴지가 나왔다고 그래요. 잘 기억됐습니다. 다음에 밑줄자 벌레 버러지. 시작. 벌레 버러지 밑줄자. 자, 우리가 벌레가 있다, 버러지가 있다. 이 버러지 같은 놈, 뭔가 좀 벌레를 속되게 할 때 버러지라고 하지. 그래서 욕할 때도 이 버러지 같은 놈 막 그러잖아. 그렇지만 버럭지 같은 놈 보면 틀립니다. 버럭지는 틀려. 그러다 써나 버럭지는 안 된다. 벌레 버러지는 맞지만 버럭지는 아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음에 보조개 볼우물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 물부리 빨부리, 그러다 써나 하나 더 써나 총부리. 시작. 총부리. 알겠죠? 뭔가 새가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걸 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라고 해야지 뿌리라고 하면 틀려요. 총뿌리가 아니라 시작. 총부리. 그래서 총부리도 써나 총부리, 물부리, 빨부리 이렇게 불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다. 그다음에 살쾡이와 삭 밑줄자. 자, 살 뭐라고 얘기해서 나왔지? 쾡이라고 했지? 자칫 이것을 뭐라고 쓰면 틀리냐면 삭에서 나왔다고 이거 삭괭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삭괭이 아니라 시작. 살쾡이라고 해야 맞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밖에 잘 정리해 둘 거 있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와서 언덕바지. 언덕을 속되게 이를 때 언덕바지 또는 언덕백이라고 합니다. 언덕바지, 언덕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옥수수, 강냉이. 과거에 강냉이는 표준어가 아니었던 사투리였어요. 강원도 사투리였지만 워낙 원중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강냉이도 표준으로 인정했다. 그 다음에 우레천둥, 별 3개. 우레천둥. 우레천둥이 있죠. 우레란 말이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천둥. 두 달 쓸 수 있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레는 울다에서 나온 말이야. 울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명사오점에서 개가 만나서 중세 때부터 리을 받침말에 기억이 탈락 일반적이어서 울애가 됐고, 우울애를 갖다가 읽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음이 우울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는 하늘이 우는 것이 우레야. 하늘이 우는 게 뭐예요? 천둥이지. 그 천둥을 달리 우레라고 한다. 그러나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레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야. 우레가 아니야. 우레. 우레는 한자야. 한자. 비우자에 있다. 비우자에 있다. 번개. 번개래자. 번개가 칠 때 천둥 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번개야. 번개. 번개가 우레고 이거는 천둥이야. 그런 점에서 다르잖아, 대상이. 그런 점에서 우레.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이와 같은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틀려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아니라 우레와 같은 박수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 187페이지로 와서 동사, 형용사에서도 역시 둘 다 표준으로 인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가엾다, 가엾다. 밑줄자, 가엾다, 가엾다. 활용할 때 조심해야 돼. 활용할 때. 활용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가엾다라는 거 있잖아. 가엾다와 가엾다가 있잖아. 그렇지? 이걸 때 활용할 때 조심한 것은 요 경우는 가엾은 그래야 돼. 알겠지? 가엾은. 근데 이 경우는 비읍불기침 용어에 의해서 가여운으로 활용된다. 알겠지? 가여운, 가엾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활용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들락거리다, 들랑거리다. 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럽다, 섭다도 맞습니다. 섭다, 서럽다. 이것도 역시 활용할 때 조심해. 비읍불기침 용어이죠. 서럽다가 있고 몸을 줄여서 리을을 줄여내. 그래서 섭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뭐 몸을 줄였거든 했네. 리을 앞으로 갖고 몸 줄여서 비봤으니까 대체 섭다가 됐는데, 이 경우의 활용은 이 경우는 서러운, 이 경우는 서룬. 알겠지? 서룬 사람. 서러운 사람 줄여서 서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밑줄 적어 놓으시라. 성글다, 성기다. 둘 다 표준으로 인정되는 거죠. 뭔가 듬성듬성한 것을 설근다 그래. 성글다, 성기다. 뭔가 오랫동안 진단물 시험에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지 못했더니 그 관계가 뭐였다? 성글게 됐다, 성기게 됐다. 좀 더 뭔가 듬성듬성하게 됐다. 알겠지? 만남이. 그럴 때 성글다, 성기다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또 밑줄에 놔. 어림잡다, 어림치다. 그 다음에 엿주다, 엿줍다, 엿줘보다. 다 맞게 처리했죠? 그 다음에 장가가다, 장가들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원래 장인집에 들어가는 것이 장가가다. 그래서 옛날 결혼할 때는 남자들이 여자 집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 집에서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분가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죠. 오히려 여자가 남자 쪽으로 시집이 오게 되죠. 그래서 시집가다. 시작. 시집
가다라고 돼 있지. 그래서 장가 가다, 장가 들다가 대체로 어원적인 측면에서는 더 먼저 나온 말이 아니겠는가. 알겠지? 그래서 장가가 장인 집을 뜻하는 거야. 장인 집에 들어간다, 장가 들다. 장인 집에 간다, 장가 가다. 알겠지? 그러나 여자의 입장에서는 시집 가다라는 말은 있지만 시집 오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아시면 너 나한테 시집 와, 그럴 때 시집 와지. 예, 그럴 때는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집 가다라는 것은 결혼하다는 의미로서 여자가 쓸 때는 시집 가다를 쓸 때는 시집 가다만 있지 시집 오다는 없다는 말. 알겠지?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줄자 출렁거리다, 출렁대다. 거리다 쓸 수 있는 자리는 대다 다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는 혼자 되다, 홀로 되다. 둘 다 쓸 수 있어요? 혼자 됐다. 그는 남편이 죽고 혼자 됐다. 그는 남편이 죽고 홀로 됐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억이 되겠죠? 자, 밑입니다. 어휘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휘 선택의 문제. 자, 어휘 선택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다음 같은 경우 있습니다. 한자와 고유어, 그다음에 표준어와 방언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중에 둘 중에 압도적으로 쓰인 것을 갖다 표준어 솜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널리 쓰이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널리 쓰이는 말은 그걸 표준어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는 말은 고로 처리해버리자.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밑줄 장에나 낭떠러지.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에서 낭 있죠. 원래 낭떠러지 원래 말은 낭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낭이란 말 대신에 뭘 쓰더라? 낭떠러지를 말 쓰더라. 그래서 이제는 낭을 버려버리고 낭떠러지만을 표준으로 인정했다라고 할 수 있죠. 애달프다도 마찬가지. 시험에 나왔죠. 애달프다. 애달다를 버려버리고 애달프다만 맞다고 처리했다. 됐나요? 그것도 하나 써놔. 애달프다와 같이 쓸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애답다. 시작. 애답다. 애답다와 애달프다. 자, 애답다와 애달프다는 맞지만 뭐는 틀린다 나왔지? 뭐는 틀린다 나왔지? 애달다는 틀린다. 애달다는 틀린다는 거 밑줄자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가 있죠? 내가 같이? 애답다와 애달프다는 뭐 이겠죠? 이거 저한테 하면 내가 말을 갖다가 잘못했네. 자, 애답다 있지? 애답다가 있고 뭐가 있다? 애달프다가 있는데 애달프다는 맞고 애답다는 틀려. 근데 이것이 준말 애달다가 있어. 뭐가 다시 시작? 애달다는 같이 쓰는 것으로 처리했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이렇게 하시게 되죠. 자, 애답다는 쓰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먹이나무 하지 않고 먹이나무가 아니라 오동나무. 시작. 오동나무.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 시조 같은 데 보면 먹이라고 나올 때가 많아. 알겠습니까? 그럴 때 헷갈리지만 먹이가 오동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먹잇잎 비 그친 후 마당에 떨어진 먹잇잎. 알겠으면 먹이가 뭐지? 하지 말고 오동잎. 시작. 오동잎이다. 또는 오얏나무가 아니라 다 같이 자두라는 것도 기억에 들어라. 됐습니까? 그것도 표준어로 인정됐죠. 자, 그다음에 한자입니다. 한자 부분에 있어서는 고유어가 널리 쓰면 고유어를 표준 삼고 한자가 널리 쓰면 한자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로 하나 알아볼까요? 자, 꼭지미역 위출자. 꼭지미역이 있고 총각미역이 있을 때 꼭지미역은 고유어고 총각미역은 한자야. 한자보다 뭘 표준어를 선정할 때 고유어를 표준어로 선정했다는 거에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줄 짝 해놓아. 그 정도만 가장 심히 잘 나왔던 거야. 밑줄 해놔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빨래가 아니라 마른 빨래 밑줄 짝. 뒤로 넘겨봐요. 자, 뒤로 넘기면 188페이지. 자, 거기 있습니다. 벽지다. 한자를 쓰지 않고 외지다. 우리말 고유어를 표준 삼줘요. 그 다음에 동파가 아니라 음파. 베어 먹은 뒤에 다시 난파를 갖다가 음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입초가 아니라 시작. 입담배. 그거 좀 기억해 두시라. 두 번째입니다. 고유어결의 단어가 생명력 있고 오히려 한자가 들렸을 때는 한자를 표준으로 인정한 거죠. 대표적인 것 밥상보다는 소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단이 소반이 한자야. 밥상보다는 겸상, 높은 밥보다는 고봉밥. 됐습니까?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둥근파가 아니라 양파. 그 다음에 어질머리가 아니라 한자 병을 써서 어질병 났다 그래야지 어질머리 났다 하면 틀립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또 하나 헷갈리면 군달이 아니라 윤달. 그 다음에 알타리무가 아니라 총각무. 아까 총각미역은 아니었지. 뭐가 맞았지? 다 같이? 꼭지미역. 이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양만큼의 미역을 꼭지미역이라고 그래. 꼭지미역이라고 하는데 총각미역 틀렸지. 그렇지만 알타리무가 아니라 총각무는 맞아요.
그런 점에서 그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자, 밑에 세 번째 방언입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방언과 표준어가 싸웁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언어들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어와 방언 간의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싸우다가 세력이 비슷할 때가 있고 어느 한쪽이 질 때가 있겠지. 특히 기존에 사용됐던 표준어가 사투리에 져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표준어와 사투리가 같이 공존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존입니다. 아십니까? 자, 원래 먼 개가 사투리였어. 먼 개가 사투리인데 지금 여러분들 봐봐. 먼 개를 기억해, 우렁새를 기억해. 먼 길을 가죠. 이제는 한 세대가 지나면, 자, 좀 더 지나면 우렁생에는 점점 잊혀지고 먼 개만 남을 거야. 그래요. 근데 아직은 먼 개와 우렁생을 30년 전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 우렁생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정하고 있지만 거의 이제 앞으로 개정한다면 이것도 없어질 거야. 그래요.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은 표준어 규정상에 나와 있으니까 먼 개와 우렁생이를 맞는 걸로 처리합시다. 물번개, 섬두리, 예순, 어린순. 근데 그 밑에는 뭐야? 누가 이긴 거야 이제는? 사투리가 이긴 거야. 사투리가 이겨서 사투리를 표준으로 삼고 이제는 기존에 표준이었던 것이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귀밑머리. 네, 귀밑머리. 이게 사투리였어. 귓머리가 표준어였어. 그런데 귀밑머리에 지불인 거야. 알습니까? 져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다. 하나 더 할까요? 그 다음에 밑에 막상. 마귀가 표준어였는데 막상이나 비표준어, 사투리가 표준어로 인정됐다. 빈자떡이 아니라 빈대떡. 그 중에 10에 가장 잘 나왔던 것이 코보입니다. 코보. 원래 표준어가 코보야? 코가 좀 큰 사람을 코보라고 했지. 그런데 먹는 것을 잘하는 사람 뭐라 그래? 많이 먹는 사람을 먹보라고 하잖아. 많이 우는 사람을 울보라고 하잖아. 코가 큰 사람을 코보라고 한다고, 코보. 그런데 코주부라는 사투리가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표준어 규정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근데 이걸 전면적으로 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필요성을 느꼈지만 88년도에 정해진 내용이 지금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한 세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면적으로 뭐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개정하지 않고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한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 18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몇 페이지까지? 192페이지까지 제시된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표준어가 아니었던 것이 지금은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알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히 잘 나왔던 것이 새로 추가된 표준어 정리 쭉 해놨죠? 거기다 별 3개 해놓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숙지해 놓으면 좋겠다. 자, 그것만 하고 중요한 것들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개발세발. 시작. 개발세발이 있죠? 개발세발. 과거에는 표준어가 아니었던 것이 다시 표준어로 인정됐습니다. 개발이 맞았다가 개발세발도 맞는 걸로 비출자.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있습니다. 굽신과 굽실. 굽실거리다가 맞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굽신거리다니까 둘 다 맞는 걸로. 그러니까 굽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굽신 들어가서 다 맞는 걸 처리했어요. 굽신되다, 굽실되다. 알겠습니까? 에? 다 맞다 처리했다. 또 하나, 그 밑에 길래 기회. 뭐뭐 하길래, 뭐뭐 하게 있지. 원래는 기회가 맞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뭐 하길래, 먹길래 이렇게 해서 길래도 쓰길래 길래가 아주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자, 아까 까탈스럽다, 까다롭다 했습니다. 다음에 꽃이다, 꾀다. 꾀다의 속된 말로서 꽃이다 인정했습니다. 끄적거리다, 끼적거리다. 그 다음에 과거 사투리했던 것을 표준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단어도 있지. 나래, 나래란 말이 있습니다. 나래. 날개에 대해서 뭐가 있다? 시작. 나래란 말이 있다. 그 다음에 뜨락이라는 말이 있다. 뜨락. 내음이라는 말이 있다. 입새라는 말이 있다. 이게 다 사투리였던 거야. 그러던 것이 나래는 뭐의 사투리였다? 날개의 사투리였다. 뜨락은 뭐의 사투리였다? 뜰의 사투리였다. 내음은 뭐다? 시작. 냄새의 사투리였다. 입새는 뭐의 사투리였다? 시작. 입의 사투리였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나래에 대해서 날개, 뜨락에 대해서 뜰, 내음에 대해서 냄새, 입새에 대해서 입.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둘 다 표준으로 인정된다. 다만 뉘앙스는 틀려요. 뉘앙스. 문학적인 글 속에서 주로 이런 것들 많이 쓰이지. 이미 입새라는 말도 사용되고 있지. 오앤미의 소설 마지막 입새.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네 개가 동시에 대체로 심사 단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가장 나중에 됐어. 이유인즉슨 입새라는 술 이름이 있었어요. 소주 있지, 소주. 그것 때문에 입새라는 말을 그때 당시에 탈락시켰다가 이번에 최근에 표준으로 인정한 경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아까 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 잘 밑줄 쫙 해놓은 두리뭉실, 아까 두루뭉실 했죠.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예, 그다음에 딴지 딴죽, 떨구다 떨어뜨리다. 그다음에 마실, 마을 있어 없어요? 마실. 자, 마실은 마을의 이름으로서의 마실은 쓰지 않지만 옆집에 놀러 간다 할 때 마실은 놀러 간다 할 때 마실은 쓰고 있다. 표준으로 인정했다는 점. 그러나 마을에 대해서 마실은 쓰지 않습니다. 참고해 두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맨날 만날. 자, 옛날에는 만날이 맞고 맨날은 틀렸지만 이제 맨날도 표준으로 인정했다는 것. 그 다음에 먹거리 먹을거리 둘 다 인정했다는 점. 메우다 메꾸다도 인정했다. 자, 바동바동 바동바동 그것도 다 인정했고요. 복사뼈에 대해서 복숭아뼈. 근데 뭐는 틀리냐면 봉숭아뼈 하면 틀려요. 봉숭아뼈 하면 틀립니다. 복사뼈 복숭아는 맞지만 봉숭아뼈는 틀린다는 것. 다음 삐지다 삐치다. 다음에 섬짓 섬뜩 됐죠? 그 다음에 아웅다웅 아웅다웅 다 맞다게 처리됐죠? 야멸차다 야멸치다.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지벨랑 지배는 지벨랑 가지 마라 지배는 가지 마라. 대체로 구어적인 측면에서 엘랑을 썼습니다만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지벨랑 지벨 같이 쓸 수 있도록. 다음에 연신 연방 오손도손. 다음에 이쁘다 예쁘다 하고 이뻐 이뻐 예뻐 예뻐 둘 다 맞다고 처리했습니다. 다음 주책이다. 주책이란 말 주책 있죠. 원래 주책이다 이거 잘 알아도 이건 세 가지가 다 맞아. 주책이라는 것은 일단 한자가 주착에서 왔지만 주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다. 시작. 주책이라고 한다. 주책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관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주책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책이다 주책 없다 주책스럽다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 알겠습니까? 아우 주책이야 아우 주책 없어 아우 주책스럽다. 알겠죠? 다 같은 의미로. 원래는 주책 없다가 주로 써야 맞아. 원래는 원칙은 일정한 주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의미로 주책이야 하고 주책스러워 쓰길래 다 인정해 준 거야. 알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주책 없다라는 의미로 알고 쓰고 있기 때문에. 내 말 알겠지? 그러니까 주책이다 주책 없다 주책스럽다 다 같은 의미로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밑에 봐봐. 거기 허접스레기 밑줄자 허접스레기 허접스레기 허섭스레기 이게 또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허접스레기 허섭스레기. 그래서 이 경우 허접이다 허접을 때 쓰레기고요 허섭을 때 쓰레기다. 그래서 시옷이 올 때는 시옷을 쓰고 지옷이 올 때는 쓰를 쓴다. 그래서 스스스스 시작 스스 스스 또는 스스즈스 이렇게 외워둬야 된다. 에? 그렇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스스즈스 시작 스스즈스 허섭 쓰레기 허접 쓰레기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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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스 이렇게 해서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겠지. 그래서 뭐 어려운 스스스스라고 했잖아. 그래 맞아. 허접 쓰레기. 알겠어요? 허섭 쓰레기. 됐나요?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이 나. 리리 알겠지? 리실 알겠지? 리실 뭐라고 있어? 시작. 루술 알겠죠? 이렇게도 알아보자. 루술 리실 알겠어? 리실 루술. 됐나요? 그게 뭔지 알지? 그 다음에 너래 나랭노롱 시작. 나랭노롱 나부랭이 너부랭이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죠. 뭐 하지 않은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겠고 나중에 제가 아마 참고 자료로 거기에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뭐 600제 알겠습니까? 그 표준어 또 표준어 아닌가에 관련돼서 맞냐 안 맞냐 관련된 자료를 나눠줄 때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어 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쉰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93페이지 보면 한글 맞춤법 있어 없어요? 있지? 한글 맞춤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